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노동당 위원장 지위를 계승하면서 북한 노동당 대회가 끝났습니다. 북한에 유일하게 지사를 주고 있는 AP통신은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주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보유와 경제발전이라는 병진 정책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성공 확률을 낮게 보지만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남한과 대화할 뜻이 있고 미국은 남북 이슈에서 빠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변인은 대화 이전에 핵포기 선행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성공은 공화당 160년 역사의 재난이며 그가 대통령이 못 돼도 이미 미국은 큰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신민 이코노미스트가 평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무소속과 여성, 트럼프를 싫어하는 공화당 유권자를 공략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기업형 언론을 비난합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를 지문 체크한다는 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UPS가 루안다에서 드론 배달을 시작합니다. 웰스파고 챔피언 우승자 제임스 한의 한마디가 귀에 들어옵니다. 해외 한인의 최대 축제인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축제는 늘어나는 다른 인종 관객이 공연진을 놀라게 하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다른 때는 월요일이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이틀을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오랜만에 만난다는 느낌인데 토요일에 헐리우드볼에서 일일이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함께 5시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어제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연장선이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 36년 만에 이 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해 들으셨고 북한 그 노동당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보도하는 방향도 한국 언론과 해외 언론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주간지 타임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노스코리아는 핵을 맨 앞에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AP통신이 해외 언론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북한에 지사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는 주권 위협이 없는 한, 그게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핵으로 북한의 주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할 용의가 있다. 이 적대 국가라는 게 당연히 이제 남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이게 한 줄기고 두 번째 줄기는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이 5개년 경제개혁보다도 앞에 것을 먼저 좀 전해드릴까요? 적대국가, 한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불신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반도 이슈에 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핵 보유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전에도 밝힌 것처럼이라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적대 국가가 우리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우리도 핵 보유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핵을 쓰지 않겠다. 이게 3시간 길이의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한 5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화로 그 방영이 된 것이고 굉장히 국제무역 증가라든가 이런 필요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개혁이라든가 자본주의 스타일, 시장 스타일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켓 스타일의 비즈니스 같은 것, 90년대에 북한에서 큰 그 식량 부족 사태에 이어서 뭐 홍수라든가 가뭄을 경험하고 나서 정부가 뭐 국민을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양성화 시키잖아요. 농부들도 좀 일정 부분의 물건은 가져다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게 하고 해서 젊은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개혁을 껴안는 것은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핵무기 확산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서 의무가 있고, 세계의 비핵 확산 방지요, 핵 확산 방지 금지를 우리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적대 국가들과도 정상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이렇게 외교적인 활동을 강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병진 정책이라는 것이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진 정책이 핵혁명 완수에 영원히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세계의 경제 제재에 중국까지 합세한 경제 개발이 일어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성공률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을 지금 AP통신이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시작을 이미 했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공급과 농업 생산, 경공업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핵 파워를 통해서 전력 생산을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 북한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그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상당히 거부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상당히 다른 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남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북한에도 시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북한과 손잡고 통일의 동반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요. 남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특히 군사 관계자들이 남북한이요 함께 만나서 국경에서의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이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줘야지 되고, 또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라. 적군이 전쟁에 불을 지핀다면 북한은 그런 것에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아주 긍정적으로 했지만 뭐 특별히 입장이 바뀐 것은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과 워싱턴이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지 앞에 얘기한 뭐 대화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미국을 향해서는 28,500명의 미군을 남한에서 철군해라 하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외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진 않지만, 남한은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이 핵무기 파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야망은 지속될 것인 것 같고, 그리고 핵 야망을 계속 해가면서도 어떠한 경제 정책을 함께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 없이 가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NPR 방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없이 가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굉장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심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우리대로 가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LA 타임즈에 북한에 파견된 기자도 뭐 여러 꼭지 기사를 보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뭐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해외 기자가 볼 때는 정말 그 새롭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더 이상하고 한 그런 나라가 북한일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졌지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국민들이 이제 그 노동당 그 위원장으로서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며칠 동안이나 어떠한 리허설을 준비했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외국인 기자들의 눈에는 신기하고 이상하고 거북해 보이겠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그 LA 타임즈에 많이 보도가 돼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을 초대했으니까 그 당대회 하는 현장에 들어가게 하려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버스로 원래 자리로 이동시키더라 뭐 이런 것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뭐 당장 그 남북한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요,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번 발표를 1950년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떠한 그 새로운 뉴룩 국가 안보 정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안드레이 랭커프 국민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다른 그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의 보도와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그 핵을 완전히 갖고 나면은 핵이라는 것은 관리 비용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돈을 경제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핵과 경제 개발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병진 정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의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그 완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1950년대 워싱턴이 냉전 시대에 썼었던 그런 정책이다라고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주 그 오래된 good old days 김일성 장군 시대로 간다는 것, 안정과 안보를 같이 가져가는 그때처럼요. 물론 그 당시처럼 지금 식량 그 무상 배급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아버지 시대보다는 조금 그 나아져서 뭐 이런 것. 그러나 아무도 이번에 그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경제 개혁을 한다는 발표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그 내용을 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8년도에 핵 테스트를 금지할 때까지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62번의 핵 테스트를 관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냉전 시대였으니까 구소련이 83번 그 핵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핵 테스트를 중단을 했는데, 북한에는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안보가 먼저고 결국은 그 번영이 두 번째이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당대회로서 그런 것이 지금 그 미국 언론이나 영국에서 그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뭐 어떠한 그 기자가, 영국의 기자가 뭐 뚱뚱한 김정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모독이다 등등 여러 이유로 쫓겨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외 언론 기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괴기스럽지만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입지에 맞지 않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그런 서구 기준의 표준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전화벨이 울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전화벨이 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때는 이제 늘 그 전화를 끄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제가 그 전화기에 아주 그 중요한 여러분들께 리포트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를 사용해야지 돼서 전화를 끄면은 혹시 뭔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방송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중 3중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2중 3중 장치가 여러분들께 전화 벨 소리를 들려드리는 실수로 이어졌지만요. 네, 14회 헐리우드 한국일보 음악대회 축제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제는 뭐 가시는 분들은 한두 번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같은 것을 본다는 것이, 계속 같은 것이지만
늘 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어떠한 그 패밀리가 함께 모이는 그 패밀리 게더링이요. 얼마나 좋아요. 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머니날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도 늘 꽉 차지만 더 그 밀도감이 있는 그 무대로 느껴졌었는데 우선 뭐 너무 많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부부들 그 팝핑 튠이라는 춤을 춘다는 추는 그 현준 씨 그리고 국악인 박예리 씨 제 아들이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하잖아요. 아리랑도 정말 그 현대적으로 남편이 춤을 추고 국악인 아내가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그 무대 잠시 들려드릴까요? 네, 왜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소리가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 사인드 뮤직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무대 산호라면 희망가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이 참 보는 무대와 라디오로 들리는 것과는 다른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그 남편 현준 씨의 그 산호라면에 맞는 몸놀림을 다 그 보실 것 아니겠어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북방풍천이 어디인지 아시오? 어두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밝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나도 살아가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놈의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서 금방산천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을 거야. 힘차게 볼 때가 있으면 천천히 볼 때가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힘을 내서 지금 라디오로 전화기를 통해서 들으시지만 현장에서는 아 우리 얘기 맞네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네, 오늘 해가 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늘 가다 보니까 신영옥 씨 같은 경우는 노래도 노래지만 참 그 적당한 대단히 그 아름다운 의상을 입었구나 하는 것이요.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하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던질 만큼 뭔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본인이 하는 일에 의미를 갖는구나. 그 무대에 올라온 가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볼도 끝났고 여러분들 2016년에 반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음 추스려야 될 시간이고요. 잠시 뒤에는 아주 점점 재미있어지고 또 여러분의 한 표가 귀중해지는 미국의 선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침에 새벽은 조금 지나서 아침이 다가올 무렵쯤인가요? 어디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길래 방송 준비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전에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봤더니 벌써 그 유튜브에 2016년 헐리우드 그 음악 대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7분, 거의 8분 정도 되는 그런 그 클립인데, 비디오 클립인데, GLINTV에서 잘 그 돼 있는데, 제가 7분 동안을 광고가 짧으니까 다 못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작을 하더군요. 헐리우드는 이제 그 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까지 다 함께 즐기는 그 축제가 되어서 사회 자체도 그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왜 이렇게 다른 인종들도 많이 또 한인들 가운데서도 연령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축제가 되는가. 그것은 이제 또 오는 그 출연진들도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보세요. 2016년 할리우드 음악 대축제라고 한국말로 쓰시면 GLINTV에서 약 8분 정도 헐리우드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하이라이트를 한 것을 다 편집을 빨리 하셨네요.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일보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컴팩트 디스크를 만들어서 그 한국일보 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죠. 올해 안 드리면 어떡하죠?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확인해 보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주말에 미국에서는 정말 긴장이 많았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의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한 그 정치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확실한 그 후보가 일요일이면은 미국이 그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나와서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공화당에서 이제 최고 그 정치인이잖아요. 직위로 따지면 아직 본인을 그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 말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좋은데 뭐 이게 뭐 아직 내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의 최고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화당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에서 있었던 당대회와 마찬가지로요. 당대회에서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직책을 받게 됐잖아요. 뭐 추대 형식으로 해서. 그런 것처럼 그것을 주도해야지 될 사람이 아니 그날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니 뭐 좀 두고 보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그 전당대회를 주도할 수 없도록 하겠다. 글쎄 이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긴장이 돼서 이미 그 정치 전문 그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폴 라이언의 당이냐 도널드 트럼프의 당이냐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당이지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도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세라 페일린이라는 존 맥케인의 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처음에 잠깐 뭔가를 관심을 일으키는 것 빼고는 맥케인 후보에게도 마이너스를 줬었던 전 그 엘라스카의 주지사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하원 의원이니까요. 재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낙선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로 그 공화당은 지금 굉장히 분열 그 자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긴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러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많이 뽑았으면 상식적으로요. 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많은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가 그를 뽑았는데 어떻게 당이 그가 그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요? 그건 또 민주주의가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제3의 인물을 뽑느니 어쩌느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럴 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뽑았으면 내 의견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지금 공화당에 상당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만족하지 않는 많은 공화당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 있겠죠.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나를 포함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올려야지 된다. 그리고 아니 뭐 $7 25센트 시간당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최저임금 올려야지. 이게 다 그 공화당의 아주 기본적인 경제정책과는 반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얘기를 했어도 트럼프에 만족하지 않는, 저 뭐야 지금 트럼프 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하는 공화당 그 화이트 피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일면에 크게 보도를 했던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 협회는 버니 샌더스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잖아요. 간호사 그 노조가 그 여러 가지 헬스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같은 것을 지지를 하면서 그 버니 샌더스도 어제 뭐 MSNBC의 그 레이첼 매도우 쇼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기존 그 기성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기업형 언론, 코퍼레이트 그 미디어도 많이 그 비난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기성 정치나 기성 정치에만 신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실망과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든가 새로 나오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들에서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 레이첼이 물어봅니다. 매도우가 그러면 뭐 해결 방안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말이야. 그 박스 TV와 같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박스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미디어들이 도대체 누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이길까? 내일 선거요. 버니 샌더스가 이기겠죠. 뭐 그곳에선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요. 대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는 또 어떤 바보 같은 말을 했느냐. 미디어는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왜 부자 나라가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다 주지 못하는가? 에콰도르 같은 나라도 하는데, 멕시코 같은 나라도 하는데, 이거 생각해봐야지 되고 해결해야지 될 문제 아닌가? 왜 탑 1%가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형 언론은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형 언론 자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버니 샌더스가 나가서 얘기를 한 언론이요. MSNBC도 컴캐스트 소유잖아요. 케이블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컴캐스트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 사주의, 민간 기업 사주의 직원, 그로부터 돈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리 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해도 아마존.com의 그 제프 베조스가 산 뒤에 워싱턴 포스트의 그 에디토리얼 페이지는 제프 베조스의 생각대로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기업형 그 언론이 민주주의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를 마치 경마처럼 어느 말이 이기는가 이런 것만 갖고 보도를 한다.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의 그 메시지고요. 미국 밖에, 미국 안에서 너무 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바깥에 좀 믿을만한 그런 좀 권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언론,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성공이라는 제목에서 공화당과 미국의 재난이다. 많이 들어오던 얘기예요. 공화당이 지금 뭐 160년 역사가 있는데 노예를 해방한 당이 민주당일까요? 아닙니다. 공화당입니다. 민권법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 대통령일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공화당이 큰 힘을 썼고, 냉전을 끝낸 당이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고, 핑퐁 외교를 한 게 누구예요? 뭐 이런 등등이요. 뭐 미스터 골바초프 저 벽을 내리시오 한 것도 뭐 레이건이었고 등등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공화당은 많이 망가졌는데 테러리스트의 가족까지 살해해야지 된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잖아요. 자신의 지지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 이게 도널드 트럼프고, 보호무역주의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면서 문외한인 것은 사실이고요. 문외한이라서 뭐 전혀 뭐 경제정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뭐 좋은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한 국가를
이거 갖고 나가야지 될 사람이 문외한이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미국과 공화당의 재난이 됐는데 더 많이 그가 이길 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것이지 완전히 100%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지금 뭐 FBI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메일 스캔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히 톤을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바꿀 것이고, 특히 여자에 대해서 유권자들 표가 필요하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스럽게 스타일을, 그러나 정치 코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롭게 그가 뭐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지 된다고 했다던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협정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공화당과 반대죠.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더 반대하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나프타라는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을 빌 클린턴이 성사시켰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그 본인이 원치 않는 그 자유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고요. 보호무역주의가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신문입니다. 어쨌든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뭐 미국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득이 돼야지 된다고 하면서 돈을 왜 미국만 쓰느냐, 저 나라의 방위를 지키는 건데 그 나라가 뭐 다 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것까지도 어떠한 그 제안을 하는 그 뉘앙스이지만, 그것은 지정학적인 관계와 외교 관계를 무시한 것이다. 미국이 왜 그 분담금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겠어요? 한국이 이뻐서 그러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맹국이라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동맹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저 나라가 뭐 좋은 나라인데 못 사니까 좀 우리가 끌어줘야지 되겠어, 이러한 그 개인적인 순수의 마음으로 아니죠. 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거죠. 아시아에서의 균형 같은 거, 미국이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번에는 일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한국과 북한은 이 정도까지는 해외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돈을 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한 지정학적 외교관계를 무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정학적 외교관계를 무시한다고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미국이 돈을 쓰는 데는 이제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개입하는 것이 다 미국의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와 또 미국이 리드하는 자유화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신문 자체도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는 65%의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싫어하는 사람들도 55%나 되기는 하지만요. 지금 이길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가 진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갈 것이고, 전당대회에서는 분명히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당연하겠죠. 코스타메사라는 그 격렬하지 않은 얌전한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부터 계속 힐러리 클린턴을 뭐 쿨기니 라이언이 뭐 그러니까 사기꾼이니 거짓말장이니 끊임없이 비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난타당한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약한 대통령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5%의 불호감을 갖고 게다대고 도널드 트럼프의 마구잡이식의 뭐 믿거나 말거나식까지 포함해서 비난이 이어지고 나서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상처받았겠는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도 이제 그가 되지 않아도 크게 다치고 인기 영합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요. 뭐 그런 것들. 또 이길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에 져도 이겨도 세계와 미국에 많은 피해가 됐고 더 큰 피해가 앞으로도 미국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그가 진다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되는
대통령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고 이긴다면 뭐 더더욱 대단한 재난이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이었습니다. 네, 방금 그 브레이킹 뉴스로 확인하느라고 1초 광고 끝난 건 몰랐습니다. 멕시코의 마야광 엘카포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하는 뉴스 나오고 있군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군요. 우버와 리프트 이렇게 공유 사회경제 개념이 나오면서 시작된 택시, 이로 인해서 많은 한인 택시기사분들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그 거대하게 성장한 이 우버와 리프트라는 회사들도 성장이 있고 또 약간의 그 주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인간의 그 성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버와 리프트가 결국은 그 텍사스 어스틴이 떠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문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의 지문 채취를 하는 방식으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자 했더니 이 두 회사가요 860만 달러를 투자해서 그러한 그 시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반대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주말에 토요일에 시조례가 통과가 돼서 앞으로 이제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기사는 어스틴에서는 지문 채취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그럼 뭐 안 하겠다. 2017년 2월 1일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올해 지금 5월 달이니까 몇 개월 남았죠.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다시 뒤집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이제 그 뭔가를 또 한다고는 하는데, 시의원들은 시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또 찬성을 했고요. 해서 시의회에서는 우리는 뭐 우리 시에서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택시 회사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어스틴에서 일어났지만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아틀란타라든가 대도시에서는 뭐 지금 그 우버를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헐리우드에도 우버 타고 가셨다가 우버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리프트라는 회사는 우버보다는 작아요. 회사 가치가 55억 달러인데 아니 우리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안전 규정이 있는데 무슨 지문 채취까지 하라고 하느냐 하고, 우버의 가치는 거대 기업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지금 625억 달러 가치가 되는 회사랍니다. 스스로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 시의회가 좀 이것을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문 채취를 싫어하느냐면요. 지문 채취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한 사람당 그 지문 채취하는데 $40 정도는 들고, 그러면 지금 840만 달러가 이 지문 채취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반대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였다면 21만 5천 명의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버가 모두 그 몇 명의 새로운 운전기사를 하이어했냐면요. 16만 2천 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전부 그 다른 일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퍼스트 잡이 있고 우버 기사를 세컨드 잡으로 하는 거잖아요.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만 2천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 파트타임인 것만큼 완전히 그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새로 하이어해야지 되고, 계속 그 지문 채취 비용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회사지만 한 10만 명 이상을 지난해에 하이어했다고 하거든요. 운전기사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회사의 모델은 새로운 사람, 붙박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될 텐데, 그때마다 지문 채취 $40 주고 하면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게 해서 지문 채취해서 뭐 훈련 다 시켜놓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만하고 안 나오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막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UPS는요, 왜 루안다에서 드론 서비스를 시작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UPS가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도미노에 이어서 드론으로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가 아니라 루안다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UPS의 이 배달은 다른 일반 물건이 아니라 혈액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파운드의 혈액을 75마일 되는 그런 곳, 또 이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루안다의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사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물론 민간 회사가 개입이 돼서 그런 혈액 배달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아한 해결책이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볼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급히 혈액이 필요할 때 뭐 활용도가 아주 높지 않겠어요. 마켓워치의 리포트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우선 뭐 항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형상의 문제 그리고 뭐 법적인 구속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만 우선 그 루안다 정부가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했고 해서 의사가 텍스트 메시지로 어떤 센터로 이러이러한 혈액이 필요하다 하면 그 혈액을 담아서 그 드론이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장소가 있겠죠. 그것까지 무사히 배달한다는 얘기인데 성공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도 다 드론 배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